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저는 이명수라고 하고요. 포렌식 파트에서 에이퍼스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치매 사고 분석은 이제 치매 흔적을 찾고 또 패턴을 발견하고 이런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치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 기술에는 다양한 아티팩트, 메모리, 로그, 키워드, 타임라인, 시각화, 데이터 복구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들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포렌식 업무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죠. 군대에 가서 다행히 개발 업무를 할 수 있었고, 제대 후에 작은 벤처 기업, 스타트업에서 개발 업무를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학비를 마련하고자 피자 가게를 1년 정도 했었고요. 특이하죠. 그리고 1년 정도는 PC방 운영도 하다가 다시 이 IT 업종으로 오면서 보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좋게 강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경찰, 군, 학생 대상, 다양한 기관들 대상으로 보안 관련, 해킹 관련, 또 포렌식 관련 이런 강의를 했었고요. 2011년도에 안내베 에이퍼스트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합류를 하게 돼서 현재까지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은 우리가 DFIR이라고 부릅니다. DFIR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과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스토리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일 있습니다. 4테라 하드디스크 하나를 이미징하는데 14시간이 걸립니다. 100대를 수집한다면 58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대를 수집하는 경우긴 하지만 저렇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챌린지고, SSD 사용이 많아져서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가 어려워지는 점도 있고, 또 최근 공격자들은 이제 흔적이 아예 안 남기도록 하는 공격 기법을 많이 쓰죠. 롤빈즈나 파일리스 공격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로그들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래서 점점점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한테 유리한 점들도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포렌식 레드니스라고 하는 개념이 주장되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남는 로그만 남았다면 지금은 설정들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수의 로그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EDR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저런 도구들은 실시간으로 그 행위들을 수집을 해서 로그화를 또 해놓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침해를 밝히는 것도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저런 도구들이 열심히 행위에 대한 기록들을 잘 해놓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라면 더 볼 게 많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TI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회사에서 먼저 침해됐던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참고할 수도 있고, 어떤 공격 그룹이 가지는 어떤 공격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파악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TI 정보 공유 활성화가 분석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오죠. 그리고 새로운 파일 시스템이 또 나옵니다. 또 새로운 기기들 계속 나오고 인터페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화로 계속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렌식은 기술을 팔로잉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걸 계속 쫓아가야 되는 어렵지만 또 재미있는 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흔한 경우죠.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랜섬웨어에 감염됐더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웹브라우저 사용 기록을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항상 방문하던 거에 방문했는데 또 랜섬웨어에 감염됐더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웹브라우저 분석에 방문했던 그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정상이었는데 왜 악성이지? 이거에 대한 거를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 기기 같이 폐쇄된 환경에서 운영되는 어떤 기기에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경우들, 웹 서버라던가 또 SSH, 이메일 이런 오픈된 포트를 통해서 공격 시도가 계속 유입되고 그러다가 공격에 성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주로 그 해당 서비스의 로그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는 경우인데요. 돈 내놓으세요 하는 화면이 뜨겠죠. 해킹이 아예 안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직원 PC가 먼저 해킹되고 회사 전체가 다 장악이 돼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는 이제 외부 공격자에 의한 게 아니라 내부 직원에 의한 해킹이 발생되기도 하고, 해킹은 아니지만 퇴직할 때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가상화폐 도난이라던가 우출금 되는 사건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한 3년, 4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미 침해되어 있던, 수년 동안 이미 침해가 되어 있었는데 모른 거죠. 뭐 그런 APT 형태의 공격들. 그리고 침해가 됐지만 또 침해가 아닌 걸로 밝혀진 이런 사례들. 그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ATM 기기 화면에 이 만화 이미지 JPG 파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가 와서 분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침해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그 ATM 기기에 하드디스크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시중에 있는 중고 하드를 사서 깨끗하게 와이핑을 하지 않고 납품을 했고, 그게 ATM 기기에 들어갔고, 공교롭게도 그 하드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특정 파일의 링크가 우연히 그 JPG 파일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만화가 출력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니까 뭐 한 10년, 15년 전이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포렌식은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분야였고, 공부하려면 해외 원서밖에 없었던 시절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포렌식 관련된 책이 엄청 많아요. 뭐 국내 저서들이 있는 책도 있고, 뭐 저도 번역 많이 하지만 번역서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도 넘을 거예요. 네, 그 책을 일단 다 전체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책들이 실습 예제들도 있고요. 또 그 실습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이하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